현대그로비스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9.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9회전이고 PBR은 1.96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그로비스의 사업계획입니다. 홈페이지의 캐치프레이즈는 연결해서 완결로, 주소는 성동구 왕십리로 83번지 21, 전화번호, 홈페이지.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통합에 따른 효율성 추구를 위하여 2001년 2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효율성을 효과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후 자동차 전문 물류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고, 사업은 종합물류업, 유통판매업, 해운업 세 가지를 크게 대별이 됩니다. 종합물류업은 고객의 화물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내 물류와 해외 물류로 구분되며, 유통판매업은 CKD 부품 공급 사업, 도매 형태의 중고차 경매와 수출을 하는 중고차 사업, 원자재 수출입 및 중개 무역을 하는 트레이딩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한 화물 운송 사업으로 완성차 운송과 벌크 운송으로 구분된다. 연결구입의 주요 매출처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그 왕십리로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가 싶기는 한데요. 별도로 좀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 관계상.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들입니다. 주가는 22만 6,500원으로 1년 전보다 110.7%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1.96 상태고요. 주주 내역은 정의선 씨가 20%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댄 로스케 아메리카 린제이 AS 오스트리아인가요? 11%,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라는 데가 10%, 국민연금이 9.84%, 외국인 다 합쳐서 47.63%, JP모건, 모건스탠리, UBS가 눈에 띕니다. 일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지분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도 거의 50% 가까이 가지고 있고, 여기 정의선 씨가 20%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다 해도 실제 경영엔 참여 안 하지만, 레터 하나 보내면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벌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 분석 결과입니다. 매출이 22조 5,318억 원, 4.1%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12조 5,223억 원으로 5.1%가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0.9%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및 CKD 부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스루풋 율로는 0.5%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 스루풋 회계의 스루풋율이 핵심 이 평가 지표로 다시 한번 좀 강조시키고 싶네요. 금액상은 3% 증가했지만 사실은 마진율이라고 그냥 보죠. 스루풋율을 0.5% 내려갔다.
운영경비가 8조 4,567억 원으로 1.7%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 결과 좀 경비를 줄여가지고 TOE 생산성은 1.18, 0.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펫 영업이익은 1조 5,527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6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이 재고, 상품 및 그 CKD 부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매출원가가 낮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되죠. 금액상 마진율이 매출총이익이 20.8%다. 이 원가회계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도 9.3% 증가해가지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액상 영업이익은 25.1%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과 CKD 부품을 전에 이거를 제가 원어를 알았었는데 좀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뭐 녹다운, 뭐 이거 KD는 녹다운이라고 돼 있는데 C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두 가지 합쳐가지고 재고가 1조 4,709억 원입니다. 25년에 221억 5,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2024년에는 무려 3,312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감들이 너무 굴곡이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매출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024년도에 매출이 11% 높게 증가했을 때 많이 팔릴 것 같다 하니까 재고를 30% 늘렸습니다. 더 팔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매출이 좀 증가하더라도 재고를 좀 그러면 줄였어야 되는데 또 2%가 증가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원가회계의 이제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274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하겠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12조 5,137억 원으로 6.2%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손익계산서에도 바로 표현되지만은 1.7% 감소시켰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5,087억 원을 뺀 7조 9,481억 원이 현장 가공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상 2.3% 줄어들었습니다. 가공 비율은 1.4% 하락했고 생산 재료 비율은 1.4%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및 CKD 부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분석을 합니다. 차이가 52억 6,200만 원인데 그것이 전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BWCI의 증감액, 미착품 뭐 이런 거 포함해서요, 저작품 52억 6,200만 원 일치를 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일치를 할 때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따라서 PQ 총 제조 비용도 깔끔합니다. 요 밑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BWCI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하죠. 현금 흐름표도 아주 기분이 좋을 뻔했는데 2024년도가 3억 6,600만 원이 걸리네요. 자, 2024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3,668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3,669억 원, 한 1억 4,900만 원이 더 재고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평가 손실 환입액이 5억 1,60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현금 흐름표에서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3억 6,6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이런 거로 되는데 이것은 요 금액은 추적할 그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85억 9,700만 원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스케일비 상품 다 포함해가지고 221억 5,500만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2024년도에 재고의 이 증감액의 폭이 커지면은 가공 비율도 높죠. 2024년도에는 1,330억까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결산한 게 그만큼 순이익이 났느냐? 아니다 이거죠. 재고 이익으로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를 이익이 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3,228억 원, 7.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319명인데 2024년도는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보고서가 뭔가 첨부정정을 할 때는 그 주석 내용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행히 2023년도 때 있기 때문에 4년간을 연결할 수 있었어요. 다만 요 인원수는 안 돼가지고 좀 앞뒤 우리가 잘 쓰는 얘기로 통밥을 재니까 2,321명이면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1인당 평균 임금을 산출해 보니까 1억 3,902천만 원, 7.2% 인상시켰습니다. 2024년은 19.7% 인상으로 되고요. 운반비가 3조 4천억 원, 요거는 국내 운송일 것 같습니다. 3.5% 감소했고 선박 운항비 2조 1,952억 원, 2.6% 감소했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져서 이렇게 줄었는지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이 운반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나, 선박료도 내려갔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합친 것을 저는 물류비라고 통칭을 해보겠습니다. 5조 6천억인데 이게 전체 운영경비의 66.3%에 해당합니다. 이 물류비 관리가 또 영업이익을 결정하는데 큰 요소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품 도매 유통업도 하지만은 물류 서비스업이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별도 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일단 재고 회전율은 13.9점으로 1.2%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내려갔습니다.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16%로 3.2%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회전율 1.48, 제조압이 아니므로 1이 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촌자산 역량을 좀 넘는데 이게 2023년부터는 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만큼 그 자동차, 종합적인 자동차나 현대차나 기아 이런 그 회사들의 성과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거하고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떨어졌죠. 8.3회전. 매입 세부 지급 속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2회전이면 한 달에 한 번 돈을 준다는 거겠죠. 이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현대차나 기아한테 돈을 좀 늦게 받지만 그래도 이 납품 협력업체한테는 그래도 돈은 빨리 준다. 이게 바람직한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퐁 ROI 자본 회수율 17.9%로 2.8% 상승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 두 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매입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됐어야 됩니다. 이것이 입증이 안 된다면은 또 하나 입증할 방법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인애들이 원재료 가격 추이 항목에 자신들의 그 물류 거점들을 하고 있고 쫙 그 CKD 집함이 포장 등 하는 KD 센터라는 거, 또 CC 콘솔리데이션 센터라는 거 운영하고 있다는 거 소개하고 있고 해외 물류 거점으로 1개의 헤드쿼터와 41개의 현지법인 25개의 지사 32개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로비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알라바마, 슬로바키아, 크래시, 이게 어딘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글로비스, 조지아, 차량 관련과 관련한 물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 생산과 판매, 나머지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물류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죠. 물류가 사실은 지금 현대 모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 모비스하고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뭐 가격에 대해서는 하는 게 없고 사업 내용을 쫙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내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죠. 어쨌든 사업 계획을 위해서라도 저는 사업 부문별 가격 통계는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산출할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 추이 공시는 수면 위로 좀 올라와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류에서도 운송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판매 비중이 34%고 유통, 상품 및 그 CKD 부품 공급하는 거 이게 거의 50%거든요. 이런 거 왜 얘기 안 하냐 이게 매입 가격하고 판매 가격을 해운도 그 운항비 있을 거 아닙니까? 18.27%인데 그래서 100%인데 이게 뭐 연결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업 계획하려면은 예측을 하고 그러려면은 추세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다 통계를 낼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영업에서 그 판매 계획 수립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 통계에 의해서 어떻게 그 앞을 예측을 하느냐 이런 것을 소시적에 조금 엑셀을 처음 배웠을 때 그거 가지고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사람의 머리로
뭐 자기네들은 자꾸 뭐 이렇게 통계내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공시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하려면 못할 게 어디냐. 저는 인간이 만든 그 제조업인데 그게 거기에서 안 될 리가 없다. 전산화된 세상에 그게 안 나올 리가 없다 이거예요. 기준을 정하면은. 그래서 저는 비공시하는 회사에 대해서 참 그 뭐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압력을 줄 만한 힘이 없으니까 이런 그 소소한 에, 언론 행위 같은 거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반증을 해주고 싶은데 반증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는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한 돈은 1조 7,925억 원, 그러나 최종 1,74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느냐?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1조 1,623억 원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더 쓴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채권자한테 거의 4천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11%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2,775억 원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2.9% 이익 배당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회사의 프리캐시 프로다 이렇게 얘기. 6,775억 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자유롭게 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이 그 프리캐시 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6,771억 원을 의사결정해서 채권자한테도 갖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도 돈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캐펙스에 또 투자를 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는 그렇게 잉여현금 흐름, 아니 자유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한 이 투자 이런 그 용도 이런 데를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50.3%로 성장했고 이익 잉여금률 4,849%또 상승했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죠. 먼저 그 운영 경비가 1.7% 줄었는데 5% 이번에는 올라갈 거다. 왜냐? 중동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9.3% 증가했었는데 25%만 목표로 잡아보자. 이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24조 3,574억 원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매출이 8.1% 증가하기 때문에 스르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아주 편한 손익계산이니까 1 더하기 8.1% 해서 이것을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현대차나 기아의 납품 단가라고 해보죠. 이 차 10대당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얘기할까요? 2,430만 원어치 무슨 모델에 들어가는데 그럼 남는 게 한 180만 원 남는다. 이런데 좀 욕심을 더 내자. 재고를 좀 줄이자. 그래서 회전율을 올리면은 실제 그 현대차나 기아가 매출이 좀 떨어져 가지고 물건이 안 나간다 그래도 그 재고를 줄인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매출 단가는
2,626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운영경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대로 크게 올릴 수 있다. 250만 원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하고 각각의 매출원가를 예상을 해봐야 되고, 동일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동일한 영업이익은 난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죠. 그래서 영업은 우리는 그런 거 재고 그런 거 모르고 그 내용을 달라고 그 재료비를 부풀림 견적을 하죠. 1,360만 원, 가공비 850만 원, 그리고 판매관리비 50만 원. 요거는 좀 깎자고 다른 데 올렸으니까 우리가 좀 저기 판매하면서 우리가 좀 경비를 적게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진은 195만 원인데 이거 인프레도 됐고 좀 200만 원 올려달라. 그래서 얼마에 팔겠느냐? 2,460만 원 세트당 팔겠소. 뭔 얘기냐? 스루프 쪽에서는 2,430만 원이면 된다는데 30만 원 깎였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180만 원 남지. 그런데 목표보다는 안 되니까 어떡할 거냐? 스루프시 매출을 증가한 효과처럼 똑같이 금액을 증가했을 경우에 매출원가율을 적용을 하면은 한 200만 원 남는 거로. 근데 180만 원에서 200만 원뿐이 안 올라가요. 이거는 재고가 감소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2,430만 원 팔았을 때는 재고 감소는 원가 회계는 영업 이익이 적게 나올 거고, 재고 증가 시에는 스루프보다 이익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 판매, 또 추가 매입을 안 하고 추가 판매를 한다면은 한 50만 원 정도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우리는 잘못된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 정상적인 세계를 우리는 잃어버린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다. 템플릿 내용이요. 원가 회계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정보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보험을 매출원가로 비율을 해보고 라우팅을 제조원가로 비율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스루풋은 이런 것을 통합해서 데이터 시스템에서 정보 시스템, 의사결정용 정보 시스템으로 가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스루풋 회계 분석에는 의사결정용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스루풋 극대화, 재고의 최소화, 요거를 저는 재고 회전율로 적용을 하고 있죠. 운영 경비를 줄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최적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학유령 편집증 환자로서 추가로 요 중간에 거를 틀니로 했었는데 MRP로 비율을 좀 해봤습니다. 이 21세기에 스루풋 회계가 정상적인 세계로 복원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